코드 없는 프로그래밍 노코프입니다. 저번 시간에 2D 어레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C스타일 어레이를 쓰지 말고 벡터나 아니면은 이런 std 어레이 같은 스탠다드 템플릿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어레이를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걸 이용해서 다중 아니면은 2D 어레이를 만들 때 어떠한 방식으로 데이터 액세스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데이터의 액세스를 하는 방법에 따라서 심하게는 속도가 100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 축이 height, 그리고 두 번째 축을 width로 만들게요. 실제로는 std 어레이나 아니면 벡터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지만 이번에는 강의의 간편성을 위해서 C스타일 어레이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에 접근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보통 이미지는 RGB 채널이 있을 수 있고 그레이 채널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채널을 넣게 되고 예전에 트레디셔널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채널을 여기다 넣었어요. 뉴럴 네트워크에서 채널을 맨 앞에 넣는 이유는 사실은 피처 익스트랙션을 할 때 인터 채널보다는 인트라 채널 안에서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피처를 합성해가지고 합쳐서 추출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오늘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RGB 채널을 넣음으로써 더 복잡해지니까 그냥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다룬다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for 루프를 돌리게 되면은 이렇게 X축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래서 X가 width보다 낮죠? 그리고 X뿔뿔 그리고 여기서 for 루프를 하나 더 돌리고 Y는 height Y뿔뿔 그래서 이미지가 있을 거고 여기서 x가 y, x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그냥 밝기를 반으로 줄이는 코드를 만들게요. 루프 닫게 닫아주고 이게 다예요. 그러면은 이미지의 각 픽셀에 접근을 해서 그 밸류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를 생각하면은 밝기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미지 프로세서를 만든 거죠. 두 번째 루프를 한 번 더 만들. 두 개의 루프의 액세스 타임의 차이에 대해서 배워볼 거니까요. x는 width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면은 이너 루프에 대해서만 볼게요. 이너 루프가 더 자주 액세스가 되는 거니까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y가 이너 루프에 들어가 있고요. y. 두 번째 루프 같은 경우는 x의 x 액세스 패턴이 이너 루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의 루프를 비교해 보면은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두 번째 루프가 100배 정도 빨라요. 그 이유는 캐시 때문인데요. 캐시가 왜 중요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또한 메모리 맵을 그려야겠죠. 근데 이번에는 메모리 맵을 스택이나 힙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지 자체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자체를 그리게 되면은 이 가로축이 width가 되게 될 거고 이 세로축이 height가 되겠죠. 그래서 이 width만큼 픽셀이 있을 거고 이 height만큼 또 픽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각각의 엘리멘트는 픽셀을 나타내는 거고 이 각각의 밸류가 그 픽셀의 값을 나타내는 거죠. 이러한 픽셀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하나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거고 우리가 만든 거는 이 픽셀의 각각의 값을 절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못된 예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루프가 잘못된 루프의 예제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첫 번째 이미지 픽셀에 접근을 했죠. 그래서 이걸 절반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를 절반으로 줄이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하나 이미지 픽셀 값을 낮춰가고 있어요. 이 방식이 잘못되어 있는 이유는 캐시 라인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캐시 라인이란 뭐냐면은 우리가 메모리 접근 방식 혹은 하드웨어 메모리 모델을 그려보면은 우리 CPU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 L1 캐시가 있을 거고 L2 캐시가 있을 거죠. 요새는 L3 캐시까지는 CPU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D램이 있고 그 뒤에 SSD가 혹은 하드디스크가 있을 거예요. 그 말은 이 CPU와 가까울수록 액세스 타임이 훨씬 적고 또한 데이터 저장 능력도 훨씬 적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러한 내용은 컴퓨터 아키텍처에서 배우게 돼요. 혹시 모르시면 컴퓨터 아키텍처를 배우거나 컴퓨터 아키텍처를 따로 배우지 않고 그냥 제 강의를 꾸준히 들으시면 어떠한 방식으로 캐시에 접근을 하고 있는지 C++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픽셀에 우리가 액세스를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럴 때 이 컴퓨터 구조에는 캐시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캐시 라인이란 뭐냐? L1 캐시의 하나의
정보가 들어올 때 이 캐시 라인만큼의 정보는 같이 딸려 들어오는 거예요. 현재 모던 컴퓨터에서는 캐시 라인의 사이즈가 64바이트 정도 되는데 인베디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 캐시 라인의 사이즈는 다를 거고 캐시 액세스 패턴 같은 경우도 L1, L2, L3 전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인텔 아니면 AMD 64비트 기준 컴퓨터 있죠? 요새 가장 많이 그냥 쓰는 컴퓨터들 그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그 캐시 라인은 64바이트예요. 그 말은 우리가 이 첫 번째 액세스 패턴에 들어간다면은 이 딸려오는 64바이트까지는 똑같이 함께 L1 캐시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 우리가 여기에 이 메모리를 들어왔는데 여기까지는 전부 캐시 라인에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에 접근을 하는 거는 첫 번째 루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접근을 한 이후 바로 여기를 접근하죠. 그런데 이 픽셀 정보는 캐시, 즉 L1 캐시에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디 더 멀리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랬을 경우 우리가 여기 있는 픽셀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CPU가 기다려야 돼요. 그 시간만큼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루프 방식이 틀렸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루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첫 번째 픽셀에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값을 절반으로 나눴어요. 0.5를 곱했죠. 그 다음 접근하는 픽셀은 여기인데 이 캐시 라인 덕분에 우리가 이 정보는 L1 캐시에 이미 들어있는 거죠. 그럼 CPU에서 여기 두 번째 있는 픽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한 클럭만 필요해요. 우리가 CPU 클럭이 있는데 이 한 클럭 안에 이 두 번째 메모리에 접근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L1 캐시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정보도 또한 컴퓨터가 미리 메모리 패칭을 통해서 다음 것도 전부 L1 캐시에다가 대기를 시켜 놓을 거예요. 그랬을 경우 우리는 모든 데이터, 이 이미지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픽셀을 제외하고는 전부 캐시 안에 있는 데이터를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루프가 속도가 100배 정도 빠를 수 있는 거고 이 잘못된 첫 번째 루프 액세스 패턴 같은 경우는 픽셀 하나하나가 전부 캐시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CPU가 그만큼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야 되고 그만큼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 루프의 차이 하나만으로도 성능이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코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런 이미지 혹은 동영상 아니면 큰 데이터를 다루게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항상 이 캐시 라인 혹은 L1 캐시를 생각을 하고 이 옆에 딸려서 줄줄줄 L1 캐시 안에 들어갈 거예요. 아니면 캐시 라인에 들어가요. 그랬을 경우 두 번째 데이터 액세스 패턴부터는 웬만하면 이 캐시 라인 방향 쪽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액세스하고 리드, 라이트를 함으로써 훨씬 더 빠른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리스트와 벡터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둘 중에 하나는 안 쓰면 돼요. 그냥 안 쓰는 게 맞아요. 그 이유 또한 캐시 때문인데 그거는 제가 다음 동영상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